파이어 하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 플러스 최소한의 거주비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어떤 곳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파이어 도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파이어족의 은퇴 자금은 한 10억 원하고 최소한의 거주비 정도면 4인 가족이 은퇴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돈을 많이 쓰면서 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살아야지 제한된 생활비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파이어 하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 플러스 최소한의 거주비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 여기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나 비싼 도시일까요? 자, 서울 생활비 얼마나 비쌀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자, 다른 도시들, 글로벌한 도시들하고 비교해서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홍콩 이런 데 대비해서는 확실히 싼 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집세를 포함한 물가 지수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넘베오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베를린이나 플로리다가 서울보다 생활비가 더 싼 도시라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비쌀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집세를 포함한 지수고 집세를 빼고 물가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서울은 상당히 물가가 비싼 도시예요.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도시입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뭐 집이 있다면 서울에 살아도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집을 깔고 산다는 거는 그렇게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은퇴 후에. 물론 돈이 아주 많으시면 서울에 살면 되지만 그게 과연 파이어족에게 좋은 방법일까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를 포함하면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물가는 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높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봤더니 집세를 제외하고 무려 월 443만 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넘베오에서 제공한 4인 가족 생활 물가 기준인데요. 이거는 실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평균 생활비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평균 생활비는 한 300만 원 초반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사이트에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뒀어요. 그래서 뭐 차는 없고 그다음에 뭐 한 10% 정도 외식을 하고 뭐 근데 좀 특이한 게 뭐 4인 가족 모두 스포츠 클럽 회원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기준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 기준들을 바꿔서 해봐도 여전히 좀 40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차를 소유하게 되면 거의 500만 원 육박하는 그런 정도로 물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물가는 사실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다른 도시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국내 도시들 중에서는 서울, 대전, 한국 평균, 부산, 인천 요 정도밖에 제공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봤더니 서울 다음에 대전이 비싸고 그 다음에 한국 평균, 그 다음에 부산, 인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체감했을 때도 서울하고 부산은 좀 비싼 것 같았고 대전은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대전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꽤 비싸졌나 보네요. 그리고 인천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죠. 서울에 비해서 확실히. 그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국내 도시들 물가를 그래서 비교해봤어요. 근데 사실 다른 도시들하고 물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물가 지수를 매달 발표하긴 하지만 이거는 각각 도시가 예전 대비 얼만큼 상승했는지만 나타내 줄 뿐이지 각각의 도시들끼리의
물가 비교, 물가 순위 같은 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아무래도 뭐 지역 간, 지역 감정이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다 보니까 일부러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않는 데이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뒤져봤더니 그나마 좀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는 예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6년에 식료품비 기준으로 도시별로 좀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2016년에 지수에서 이제 상승되는 거는 얼마나 상승했는지는 통계청 물가지수에서 저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환산을 해서 21년 지역별 순위를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여기서는 또 이제 강원도가 물가가 낮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납득할 수 있잖아요. 앞에 다른 지역들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인천 보다 강원도가 낮아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대전이 여기서는 또 대전이 제일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넘베오 사이트에서 대전이 서울 다음으로 물가가 높았던 부산보다도 더 높았던 거랑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서울에도 살아보시고 대전에도 살아보셨던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제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의 물가가 현재는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강원도는 뭐 가끔 여행을 가니까 뭐 특별히 관광 지역인 곳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집세도 싼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물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국내 도시들 중에서 살기 좋고 물가도 저렴한 편인 도시는 바로 강원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만픽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는 국내에서는 저는 강릉인 것 같습니다. 강릉이 국내에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강릉에서 살아보고 싶네요. 한번. 그리고 이제 국내 도시는 이렇다면 글로벌 도시는 어떨지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똑같이 사이트에 보시면 삶의 질 지수가 높은 도시가 이제 지수 랭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삶의 질이라는 거는 치안, 생활비, 교통, 기후, 뭐 환경 오염도 이런 거를 다 반영했을 때 가장 사람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고른 그런 지수입니다. 쫙 비교해봤을 때 샌디에고 높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200이 넘어가는 도시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진짜 잘 모르는 생소한 도시들이 많고 의외로 중동에 있는 두바이나 이런 도시들, 레바논 이런 도시들이 상당히 살기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중동 가봤을 때는 조금 더워가지고 살기 좋을까 싶었는데 뭐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살기는 좋은 편인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꼽아본 도시들은 제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도시들 가본 곳도 있고 안 가본 곳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 살면 꽤 괜찮겠다 싶었던 도시들을 한번 쫙 뽑아봤습니다. 이래서 삶의 질 지수가 가장 좋은 도시는 샌디에고였고 샌디에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물가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뭐 밴쿠버, 도쿄, 하와이, 싱가폴, LA, 치앙마이, 서울, 쿠알라룸푸르, 홍콩, 심천, 하노이 이런 순이었습니다. 대체로 사실 북미의 도시들이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의 도시들보다 물가는 조금 높아도 환경, 기후 이런 게 좋고 또 치안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여기는 한번 은퇴 지역으로 고려해보고 싶다 하는 좋은 도시들만 한번 꼽아봤어요. 샌디에고, 밴쿠버, 하와이, 서울, 쿠알라룸푸르, 심천 이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픽이에요. 봤을 때 도시별 생활비를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는 집세를 포함해서 물가 지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하와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더라고요. 하와이가 84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그 다음 밴쿠버, 서울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심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수상으로는 사실 이 쿠알라룸푸르가 서울의 거의 절반 정도의 생활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울 생활비가 한 440만 원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쿠알라룸푸르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면 4인 가족이 막 뭐 궁궐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집에서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살기도 쾌적한 편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쿠알라룸푸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천도 사실 좋아요. 왜냐면 제가 사는 것만 생각했을 땐 쿠알라룸푸르가 좋은데 심천이 이제 워낙에 하이테크가 발달하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좀 나중에 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구할 때 심천도 괜찮은 도시가 아닐까 발전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뽑아본 글로벌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로는 쿠알라룸푸르가 당당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어를 한다면 국내에서는 강릉, 그리고 글로벌로는 쿠알라룸푸르 정도에서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이어 후에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